근데 여기 초동이 중고차가.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바쁘게 지냈죠. 뭐 보고 계세요? 네. 승규 씨가 중고차 하나 산다 그래가지고 중고차 알아보고 있었어요. 승규 씨 뭐 중고차 사시게요? 네, 뭐 그냥 좀 하나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뭐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뭐 그냥 스파크나 뭐 이런 거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스파크보다 같은 가격이면 레이가 나요. 레이가 사이즈도 크고. 근데 레이 살 바야 돈 조금 더 못해가지고 아반떼 어때요? 국민차인데. 근데 아반떼 사는 좀 조금 더 못해가지고 티볼리나 소형 SUV 사는 게 낫죠. 근데 그거 살 바야 돈 조금 더 못해가지고 소나타가 낫지 않을까요? 소나타보다 돈 조금 더 못해가지고 투싼이나 SUV가 나요. 근데 투싼 살 바야 돈 조금만 더 못해가지고 그랜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랜저 좋지만 그 돈이면 돈 조금 더 못해가지고 산타페가 나요. 결혼해가지고 애 태워야지. 그럼 돈 조금 더 못해가지고 K7 한국차 좋잖아요. 네. 그러는 돈 조금 못해가지고 펠리세이드가 나요. 안정성 있고. 그러면 돈 조금만 더 못해가지고 제네시스 얼마나 좋아요? 그럼 돈 조금 더 못해가지고 그 GV80이 제일 나요. 돈 조금 더 못해가지고 롤스로이스 팬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느니 돈 조금만 더 못해가지고 부가티 사지 그러면. 돈 조금 더 못해가지고 그냥 개인 요트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10억 이만 하잖아. 뭐 그 정도 괜찮죠? 네. 요트 내일 결제. 네. 풀 대출에 120개월 할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999만 원 풀 대출? 뭐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 근데 그래도 벤츠인데 999만 원이면 거저 아니에요? 개싼데? 100% 허위매물 같은데? 요즘 같은 세상 허위가 어딨어요. 이게 900만 원인데 이게 허위가 아니라고요? 뭐 이유가 있겠죠. 뭐 급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유가 다 그리고 13만 킬로나 탔네요. 한번 내려봐요. 이거. 이 정도면 뭐 딱 적당히 999만 내가 사고 싶다 진짜로. 잠깐만 간단한 접촉사고로 인해서 타이어와 본체, 운전석 및 조수석 간단한 접촉사고로 이걸 다 갈았네요? 그러니까 999만 원이죠. 허위매물 같은데 무조건? 뭐 그런 게 어디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새거 요즘도 아직도 그런 게 있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나나 차 사고 싶다? 그 전화기 어딨어? 대표님 오늘 그 중고차 사장님 촬영하니까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전화하시죠. 좋아요. 역시 좋아. 일단 회의부터 시작하시죠. 네, 좋습니다. 대표님 진짜 사시게 저거? 개꿀 아니에요? 허위매물이라니까. 허위라는 거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간지용으로 하나만 된 다음에 가끔 강남이나 이게 헌팅하러 갈 때 그때만 벤츠 한 번씩 끌어주면은 좋다니까요. 뽕 뽑아요, 대표님. 뽕 뽑아. 오늘은 뉴 AK 모터스 중고차 사업하시는 사장님 인터뷰한다고요? 네, 오늘은 가자동에 위치한 뉴 AK모터스 사장님과 인터뷰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중고차 관련해서 이슈가 참 많잖아요. 그럼요. 이거 아시다시피 허위 매물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주라든가 공갈, 협박, 아주 폭행, 공공연하게 퍼져 있죠. 코로나 때 모두가 다 힘들었을 텐데 특히 여기도 중고차 업장도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렇죠. 그럼 미꾸라지 같은 그런 몇몇 놈들 때문에 이렇게 피해 보시는 거라니까요. 맞아요. 선량한 네. 사장님들이 피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성실 딜러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허위 딜러 몇 명 때문에 싸잡아서 다 평가 절하되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사실 인천, 수원, 중고차 하면은 말 많잖아요. 할 말 아니잖아요. 말모. 유명하죠? 말모가 뭔지 알아요? 말해 뭐해 아시네? 라는 뜻인가요? 네. 아무튼 말이 길어졌는데 허위 딜러들도 문제인데 그거에 속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좀 자기소개? 뭐라는 거야? 이씨. 아무튼 지금 이동하시죠. 네, 이동하시죠. 네. 여기가 어딘가요? 인천 서구에 엠파크 중고차라는 곳입니다. 굉장히 크네요. 제가 알기로 확실한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지나가면서 볼 때 엠파크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엠파크랑 수원 맞죠? 수원 크죠? 네. 진짜 큰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중고차 여기서 샀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승규 씨 어디 갔어요? 그 자식 또 똥 싸러 갔어요. 근데 똥 싸는 것도 생각해보니까 그 시간 빼가지고 월급에 차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돼요. 아니 하루에 똥 한 번 싸러 가면은 똥 한 번 싸러 가. 담배 피러 가. 누구 똥 못 싸나. 나는 똥 쌀 수 있는데 다 참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똥 싸러 가는 거는 비즈니스 예절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대표님은 뭐 직원이실 때 똥터 안 갔어요? 좀 절대 안 갔죠. 화장실 자체를 안 갔어요. 그냥 일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가 그렇게. 뭐라고요? 오늘 갈 때 여기죠?
아, 뉴 AK 모터스입니다. 네,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라디오에서 나온 허왕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좀 많으시네요. 네. 테이크 1, 3, 2, 1, 슛. 벌레가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별 말씀을요. 지금부터 인터뷰 진행할 건데 네. 혹시 답변하시기 어렵거나 난처하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업장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 업장은 뭐 말 그대로 중고차 판매하는 곳이고요. 차를 매입을 해서 그걸 상품화 시켜서 그거를 또 이제 판매를 직접 하기도 하고 타 딜러가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서 손님을 모시고 와서 내 차를 갖다가 저하고 딜러 간에 흥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판매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 위치가 엠파크죠? 엠파크 타워가 있고 이 옆단지에 이제 허브가 있고 인천에서는 상당히 그 최고로 큰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13년 되셨으면 할 얘기가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먼저 그럼 13년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고깃집을 한 11년 정도 했죠. 원래 요식업을. 네, 요식업을 이제 하고 고깃집 하면서 또 고기 유통도 좀 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다 보니 그 고깃집은 그런 대로 잘 됐는데 유통 쪽에서 부도가 나고 막 한 두세 방 맞다 보니까 나중에 뭐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입사하게 됐어요. 네. 또 나이도 있고 하니 네. 뭐 참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중고차 살 때마다 고민되는 게 연식이 좋은 걸 사야 되는가 아니면 키로수가 낮은 걸 사야 되는가 좀 인터넷에서도 좀 논란이 되더라고요. 혹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키로수 짧고 연식이 좋은 거 사면 좋죠. 네. 뭐 소위 말하는 싸고 좋은 차를 사면 좋지만 중고차 시장은 시장 가격으로 해가지고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특별히 가격이 싸다 그러면 그 요새 한참 이슈화되고 있는 그 허위 매물 네네네. 쪽으로 보면은 될 거예요. 왜냐면 이 차량은 500만 원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차가 특별히 뭐 300이든 200이든 떨어진다면 내가 아슬히 가서 그 차를 사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 게 낫죠. 네. 근데 특별히 평준화되어 있는 가격에서 유별나게 가격이 싸다 그러면 허위로 보시면 되고 연식 대비 키로수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 차나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한 10년에 20만 킬로 정도까지에 있는 차를 봤을 때 전 차주가 좀 관리를 좀 잘해 놓은 차는 상당히 그 차들이 괜찮아요 아직까지도. 네네. 근데 이제 관리를 좀 안 한 차들은 힘들겠죠.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싸고 좋은 차는 없다. 아, 그쵸. 예. 뭐든 조심스럽고 민감한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그 허위 딜러들은 어떻게 허위로 제품을 파는 거예요? 글쎄요, 아직 저는 접해보지는 않았는데, 네. 하다못해 딜러를 상대로도 허위를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한때는. 아, 딜러가 딜러를. 예. 진짜 강큰 놈이네. 예. 근데 뭐 이 중고차 시장뿐만이 아니라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해내요. 고객 입장에서 보면 생각보다 너무 싸다는 거는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허위 딜러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대표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위는 뭐 중고차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있으니 네. 꼭 중고차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다 똑같이 편성해서 똑같이는 보지 마시기 그럼요. 바라는 오히려 그런 마음입니다. 허위 매물 딜러들 때문에 이제 대표님 같이 이제 딱 정직하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게 현실이죠. 그거는 사실이에요. 예. 법적으로도 강화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중고차 어플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피해가 어느 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 굳이 그 어플이 있는 걸 나쁘다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걸 어느 날쯤 정직하게 이용을 하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그걸 굉장히 사기화시켜서 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뭐 내가 나쁘다 좋다 얘기하기에는 좀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중고차 어플로 인해서 약간 좀 이제 속된 말로 밥그릇을 뺏긴다고 하죠. 뭐 그런 타격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언제 어플에서 가격을 갖다가 얘기를 할 때 어플을 이용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몇십만 원이든 저렴하게 해서 광고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면 가격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피해라고까지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은 게 어쨌든 시장 가격이라 누군가가 가격을 내리면 어차피 이 차는 계속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러니까 중고차는 그냥 세워놓고 있어도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다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년으로 보면 100만 원 내지 한 150만 원 정도 가격이 평균적으로 떨어진다. 그럼 매물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네요. 많이 팔아야지 좋은 거네요. 무조건 팔려 나가니까 최고죠. 네. 그럼 이번 코로나랑 팬데믹 때문에 약간 좀 많이 피해가 고생들 많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기 중고차 업계에서 떠난 사람도 많았고, 또 우리 그 사무실 하나하나를 봤을 때 사무실도 굉장히 문을 닫고 있는 경우도 지금도 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엔 좀 버티시는 거네요. 뭐 버티는 사람은 버티는 거고, 그 와중에서도 또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거고, 고객하고의 신뢰 관계를 얼마큼 잘 쌓아 나갔냐에 따라서 그거는 뭐 어느 계통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거는 본인이 자기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했냐에 판가름 난다고 봅니다. 중고차 사기를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기 쳐 먹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못 당해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그 돈이 급해. 딜러 입장에서 네네. 돈이 급해서 이 차를 빨리 현금화 시켜야 되겠어. 그러니까 한 50만 원 정도 내려놓으니까 안 나가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7, 80만 원, 많게는 8, 90만 원까지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비일비재하진 않은데 그런 경우는 뭐 있다고 치지만 그 이상으로 떨어뜨린다 쉽지 않아요. 그만큼 제가 덜 가져가는 거잖아요. 손해보고 파는 거죠. 그쵸, 손해보고 파는 거잖아요. 그 대표님, 그러면 중고차 수익 구조가 차 한 대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알아서 마진을 붙여서 파는 구조가 맞나요? 규제 사항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상한선, 하한선이 아니면 뭐 아예 없어요. 보통 옛날에는 한 10% 마진을 좀 봤어요. 한 1,000만 원 투자하면 100만 원 정도 마진을 생각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 마진이 좀 깨졌다, 허물어졌다 생각이 좀 되고 1,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에 한 7, 80 정도 생각해서 이제 움직이는데, 이 차가 안 나가면 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하루하루가 가격 조정이 계속 일어나는데 한 두세 달, 서너 달 정도 지나면은 내가 사온 가격까지 떨어진단 말이야. 아, 그러면 더 놔두면 또 그 밑으로 떨어질 거야. 어떻게든 팔아서 이제 빨리 쳐내야죠. 네. 그러니까 돌리려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엄청나게 손해를 또 볼 수도 있는. 그렇죠. 요새 2달간 내가 한 10대 정도는 쳐냈는데, 그 중에 한 7, 8대, 뭐 항상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7대 정도는 지금 거의 평균 한 50에서 100만 원 까지고 팔았어요. 손실을 보고. 그러니까 쥐고 있는 것도 내가 쥐고 있고 싶어서 쥐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근데 안 나가니까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격을 상당히 좀 내려서 판매를 하고. 뭐 얼마나 겨자 먹기 식으로. 일단 빨리 돌려야 되니까 차를. 어느 날은 또 이제 또 이렇게 생각대로 남는 경우가 또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카푸어가 많아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딜러들 입장에서는 차를 파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실에 맞게 사는 게 난 맞다고 봐요. 그리고 딜러들 입장에서 차를 뭐 그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면 물론 차가 팔려 나가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현실에 맞게, 자기 현실에 맞게 차를 구매를 해서 타다가 나중에 저축이 좀 되고 돈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사고 싶은 차를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판매하신 그 중고차 중에서 가장 비싼 차는 뭐였나요? 한 G90 정도? 제네시스의 G90 정도? 그건 엄청 핫한 차니까. 예. 그 반대로 가장 저렴했던 차는 뭐가 있을까요? 글쎄 한 4, 50만 원짜리 150만 원? 4, 50만 원짜리 차가 있나요? 있죠. 어떤 게 있어요? 거의 이제 마진 안 보고 그 아는 지인한테 굉장히 좀 도와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한 적이 있죠. 거의 노마진이에요.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해봤는데 중고차 봉사 처음 해봤네요. 지금까지 중고차 매매하시면서 진상 손님 있으셨나요? 굉장히 모범적인 손님이 있는 반면에 진상 손님은 분명히 있다. 아, 그럼요. 어디든.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럼 이런 손님 어떠세요? 뭐
딱 봐도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장비복 입고 와가지고 뭐 스페어 들고 와가지고 괜히 본넷 열어 괜히 이렇게 두들겨 보고. 뭐 어떤 손님은 뭐 본네트 위에다 컵을 올려놓아봐. 아, 예. 그 의미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또 신차도 이렇게 하자가 날 경우가 있잖아요. 리콜이 들어가고 그러듯이 중고차도 한번 잘 골라드려도 선별해서 해드려도 이렇게 하자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 하자가 났을 때 그 상대 딜러가 얼마쯤 진짜 신경을 써서 끝까지 그 하자 처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좀 상당히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딜러를 좀 찾아다니세요. 야, 저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방송을 이제 허락을 하였다는 것 자체가 당당하시니까. 예. 네. 그래서 믿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가장 힘들었던 적 있으세요, 최근에? 한번 차를 판매를 했는데 네.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하자를 계속 잡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타이어 4짝을 다 갈아드리기도 해봤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런데도 계속 뭐라고 하시길래 그냥 어떻게 이제 설득을 좀 해서 우리는 판매를 하고 그걸 다시 재구매를 빠꾸를 하면 손실이 엄청 나요. 그죠, 그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 이렇게 급발진 핑계를 댔는지는 모르겠는데 급발진해서 차가 이제 사고가 났다고 이제 해서 최악의 경우까지 가서 제가 손실을 안고 그냥 구매를 했어요. 다시 재구매를 해서 이게 재구매 방식이에요? 이게 환불 방식이 아니라? 같은 게 아니라 재구매인 거예요. 재구매가 되는 거죠. 따지면.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이제 법정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급발진이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제조사하고의 문제예요. 그죠? 맞죠. 고객하고 제조사하고의 문제인데, 근데 내가 이제 재구매를 했던 이유는 법정에 쫓아다니고 뭐 하고 이런 신경 쓰기가 싫어서 그냥 감수하고 이제 구매를 했던 부분인데, 피해가 어마어마했어요. 많이 봤어요. 근데 많이 보고 했는데, 살다 보면 남길 때도 있지만 손해볼 때도 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한갑 이상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신경 확 끌어다니면서 이렇게 신경 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감정 소모가 너무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건강만 허락한다면 한 70세까지는 해보고 싶은 게 이 직업이기도 한데,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뭐 저 위에 계신 하느님만 아시겠죠. 그랬든. 반대로 그럼 최근에 보람차시거나 행복했던 일. 뭐 최근은 아닌데 어쨌든 기억이 잠깐 난다면은 친구가 한번 그 제주도에 있는 자기 친구한테 차를 갖다가 하나 해주라고 해서 나한테 이제 100% 그 의뢰를 해서 내가 차를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보내줬어요, 제주도에. 네네. 그랬더니 한 2, 3년을 차가 너무너무 좋다고, 뭐 이렇게 천혜향이라든가 귤이라든가 때 되면 항상 보내주고. 그래. 진짜 감동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차를 나는 이득을 분명히 보고 판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너무 좋은 거 해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이렇게 선물을 해서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매년 한 2, 3년 이렇게 해주니까 그거는 상당히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 젊은 직원분들이랑 일을 하시면 이제 MG 그러잖아요. MG 세대와 일하면서 좀 부딪히거나 힘들었던 적 있으세요? 서로 양보하면서 해야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나도 이제 10년 이상을 이쪽에서 종사를 하다 보니 그분들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열심히 해라. 뭐든지 열심히 하다 보면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힘들어요. 지금은. 그거는 이 바닥뿐만 아니라 딴 바닥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네. 어쨌든 한번 이렇게 들어온 거 딴 데 기웃거리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소리는 하고 싶습니다. 성질이. 그 사장님은 어렸을 적이나 뭐 소시적 꿈이 있으셨어요? 사업 욕심이 좀 많았죠. 어려서부터. 그러세요? 부모님 잘 만나서 돈도 좀 있었고, 그러다가 사업 욕심 많이 내다가 잘못돼가지고 진짜 바닥 치고 올라온 산증인 중에 한 명인데. 그러세요? 예, 금수저 출신이셨구나. 예, 완전 금수저였죠.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를 내가 또 자가용으로 출퇴근했어요. 와.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 욕심도 많았고 이제 남들처럼 부모님이 하던 사업을 물려받은 게 아니었다 보니 사업 욕심은 있는데 내가 개척을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잘못된 길을 시행착오를 좀 많이 했죠. 그렇죠. 시행착오를 많이 했고 그래서 나는 이 중고차가 나한테는 특별해요. 그래가지고 중고 처음에 한 2, 3년 동안은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 성공한 건 아니지만
차근차근 내 세계를 같이 구축해 나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앞으로의 꿈이나 계획 있으세요? 내가 바다 낚시도 좀 좋아하고 하는데 바다 낚시도 이제 칼치 낚시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네네. 칼치 잡아오면 또 이제 우리 지인들하고도 가끔 먹고 공유해서 먹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 10년만 이 개때부터 한 10년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낚시하는 분들 중에서 허세가 없으신 분들 없으시던데 제일 큰 고기 잡아온 게 몇 센치 정도 되시나요? 긴 거, 큰 거는 한 우리는 이제 몇 센치라기보다도 이제 2지, 3지, 4지 이렇게 부르는데 한 7지까지는 잡아봤어요. 7지가 뭐예요? 네. 2지, 3지가 뭐예요? 이런 거. 두께가. 아, 두께가 이마다고? 칼치 두께가. 이럴 정도 나와. 와, 이거 거의 이묵인데요? 뭐 길이로 따지면 꼬랑지까지 하면 이 정도 나오죠. 1m 되겠네. 더 돼. 1m 더 돼. 대표님 안 믿기는데요? 이거는 좀 낚시꾼들의 허세가 아닌가. 내 사진에 있어. 와, 일반 아나콘다 아니에요, 이 정도? 이건 인증이지. 대표님, 그러면 업종 소개 좀 구체적으로 홍보 좀 해주세요. 그냥 믿고 한번 오세요. 예. 사실은 뭐 중고차, 뭐 미용실, 뭐 카센터, 정육점 이런 거는 새로운 데 가는 것보다 아는 데 가는 게 가장 확실하죠. 그럼요. 네, 누구 소개받고 이런 게 확실하죠. 마지막으로 사장님으로서, 소상공인으로서 정부나 지자체 바라시는 거 있으세요? 그건 좀 참 민감하네요. 대기업에서 들어오는 게 이제 진입을 해서 그마저도 또 허물어뜨리고 할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고 이미 뭐 시행하기로 했다면은 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건 아니라고 봐요. 대기업들의 진출이요? 진출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자기 밥그릇이 있고 내 밥그릇이 있는데 그 밥그릇을 자꾸 없는 사람이 큰 데를 바라보고 뛰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 것 그냥 뺏겠다고 그러는 거는 물론 그 와중에는 허위가 있었고 말썽이 있었고 그런 거지만 그건 하나의 진행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안착이 되고 하면 또 그 또한 지나갈 텐데 그 핑계로 대기업에서 진출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상생인데 기존에 있던 사업자들은 사실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대기업이 소상공인의 영역을 침범이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역이 들어오는 거에 어떤 산업은 그게 맞고 어떤 산업은 맞지 않는데 중고차 사업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다들 대기업 쪽으로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오늘 바쁘셨을 텐데 긴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인터뷰가 좀 길긴 하네요. 어쨌든 전문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니까 또 보기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리우 AK 모터스 다녀와봤는데 서로 의견 좀 나눌까요? 아니 뭐 일단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중고차 딜러분들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있는 거 잘 알죠. 근데 몇몇 악질 사기꾼들 때문에 선량한 딜러분들께서 피해를 보시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건 최근에 국토부 장관이 원종 장관님. 네네 그죠. 이런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갖고 있고 이걸 해결하겠다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니 기대가 되면서 그나마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약간 좀 관심을 가지니까 약간 든든한 면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럼요. 왜 이제서야 관심을 가졌을까? 일단 제 생각에는 지금 뭐 관련 법안이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좀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뭐 예를 들면 커미션이나 뭐 수익에 대해 상한선을 정해놓던가 아니면 허위 매물을 뭐 허위 매물이라던가 사기를 쳤을 때 뭐 이에 관한 벌금이라던가 형량을 세게 강화시켜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사기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줄지 않을까요? 그쵸. 말모. 그쵸. 몽둥이가 매우면은 사람들이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곤장 20대, 30대 때리면은 곤장이요? X세대. 곤장. 아무튼 하루빨리 정부에서 뭐 관련 법안이나 정책들을 마련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피해자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나저나 저 초롱이 모터스였나요? 네. 거기다 한번 전화 한번 해봐야겠어. 벤차가 999만 원인가? 남한테 뺏기기 전에 내가 먼저 전화를 해야겠어. 개꿀이야.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네네네. 999만 원 맞다고요? 아 제가 가겠습니다. 현금밖에 안 된다고요? 취미노세도 없다고요? 아, 이거 가면 얼마나 해줄 거예요?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